가을이 깊어지자 지리산의 봉우리마다 핏빛처럼 붉은 단풍이 가득했다. 젊은 선비 이선주는 길고 긴 가죽 신끈을 다시 동여매며 잠시 거친 숨을 골랐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젊은이의 굳건한 의지가 느껴졌다. 한양을 떠나 과거 시험장으로 향한 지 나흘째, 산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다. 그의 등에는 아버지의 기대와 가문의 희망이라는 무거운 짐이 실려 있었다. 헌데 이 길이 맞기는 한 것인가? 선주는 품에서 낡은 지도를 꺼내 다시금 살폈다. 25의 나이에 사서삼경을 모두 통달했지만 세상 물정에는 어둡고 길치이기도 했다. 지도에 그려진 선과 눈앞에 펼쳐진 갈림길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가을산의 차가운 기운이 옥깃을 파고들었다.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모양이구나. 독백처럼 중얼거린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사방은 불타는 듯한 붉은 단풍으로 뒤덮여 마치 거대한 불꽃 속을 걷는 듯했다. 바로 그때 그의 발목을 감싸며 흰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발끝만 적시던 안개는 점차 허리춤까지 차오르더니 이내 주변의 모든 풍경을 삼켜버렸다. 이런, 한 치 앞도 보이질 않는구나. 선주는 발밑에 돌불이라도 밟지 않을까 조심하며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그때였다. 짙은 안개 너머에서 한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가냘프면서도 맑은, 어디선가 들어본 듯 낯설지 않은 선율이 안개를 헤치고 그의 귓가에 와 닿았다. 꽃은 지고 달빛은 차가운데 임의 꿈자리 얼어붙을까 두렵구나. 잔바람은 옥깃을 파고드는데 그대는 어이하여 오지 않는가? 선주는 홀린 듯 노랫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바람이 불어 그의 뺨을 스쳤는데 이상하게도 그 바람은 차갑지 않고 사람의 숨결처럼 따스했다. 그 따스한 바람에 그의 심장이 묘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거기 누구시오? 대답은 없었다. 다만 노랫소리만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선주는 걸음을 재촉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며 환한 달빛이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선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움직이지 마시오. 날카로운 화살촉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선주는 숨을 멈추었다. 활을 겨누고 있는 이는 놀랍게도 젊은 여인이었다. 사냥꾼의 복색을 한 여인은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이 깊은 산 중에 무슨 일로 들어왔소? 여인의 목소리는 노랫소리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다. 선주는 천천히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대답했다. 과거를 보러 가던 중 길을 잃었소이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개 속에서 다른 여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가 사냥꾼 차림이었고 손에는 활과 칼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춤을 추듯 부드러웠으나 눈빛 많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대방님께 데려가야겠소? 한 여인이 다른 이들에게 말하고는 선준을 향해 턱짓했다. 따라오시오. 저항하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소이다. 선준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여인들은 그를 빙 둘러싼 채 그들만이 아는 은밀한 길을 따라 안개 속을 헤쳐나갔다. 안개가 거치자 깊은 골짜기 속에 숨겨진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십여 채의 기와집이 산자락을 따라 정갈하게 늘어서 있었고 마을 중앙에는 거대한 돌기둥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주변 산들은 늦가을의 찬 기운에 휩싸여 있는데도 이 마을만큼은 봄날처럼 온화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점이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었다. 노인도 아이도 있었으나 모두가 여인이었다. 남자라고는 그 자신뿐이었다. 대체 이곳은 어디요? 곧 알게 될 것이오. 그를 이끌던 여인이 짧게 답했다. 그들은 선준을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으로 안내했다. 집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기품이 있었다.
마당에는 때늦은 국화가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들어가시오. 선주는 여인들의 안내를 받아 대청마루로 올라갔다. 방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얼굴에는 범접할 수 없는 강인함이 묻어났다. 검은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는 선준을 향해 묵직한 시선을 던졌다. 어서 오시오. 나는 이 마을의 대방, 월영이라 하오. 월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선주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이선준이라 하옵니다. 과거 길에 오르던 중 길을 잃어 헤매게 되었습니다. 월영은 잠시 선준을 뜯어보다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다. 그 미소가 친절한 것인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선준은 짐작할 수 없었다. 오랜만에 보는 사내로군. 특히 젊은 선비는 더욱 그러하오. 월영의 말에 선준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학문이 아무리 깊어도 여인의 시선 앞에서는 늘 소년처럼 부끄러워지곤 했다. 혹시 이 마을에 남자가 없는 연유를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월영은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밥상을 내오너라. 시장하실 테니. 월영의 말에 시녀들이 산나물과 버섯, 말린 고기가 담긴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을 내왔다. 배가 고팠던 선주는 감사히 수저를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밥을 몇 숟갈 뜨자 몸이 나른해지며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따스한 봄볕 아래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피곤하시겠소? 오늘은 푹 쉬고 이야기는 내일 나누도록 하지. 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에게 배정된 방으로 향했다.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방이었다. 그는 침상에 몸을 뉘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한밤중 선주는 무언가 스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문 밖으로 하얀 옷자락이 스치는 그림자가 보였다. 선주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으나 그림자는 이미 안개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다만 공기 중에 맴도는 은은한 난초 향기만이 그 존재를 증명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선주는 일찍 일어나 마을을 둘러보았다. 해가 떠오르자 마을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마을 중앙에 있는 거대한 돌기둥으로 향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돌기둥에 오래된 글자가 새겨져 있음을 발견했다. 선주는 천천히 그 글을 읽어 내려갔다. 붉은 꽃 지는 곳에 흰 안개 피어오르고 새는 날지 못하나니 바람만이 자유로워. 칼날 위에 핀 꽃이여 무엇을 위해 피었는가? 저 달이 지기 전에 그대의 향기 간직하리라. 선주는 눈을 크게 떴다. 이 시구는 어릴 적 어머니가 자신에게 자장가처럼 들려주던 노래의 가사였다. 어머니는 항상 이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글썽이곤 하셨다.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으나 어쩌면 어머니께서 이 마을과 연관이 있으셨던 것일까? 일찍 일어나셨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선주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어제 그를 처음 발견했던 매서운 눈빛의 여인이었다. 제 이름은 연하라 합니다. 대방님의 명으로 선비님의 시중을 들게 되었소. 연하는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다. 선주는 그녀를 자세히 살폈다. 나이는 20살 정도로 보였고 단아한 용모에 결연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연하 낭자, 이 마을은 대체 어떤 곳니요? 선준이 조심스럽게 묻자 연하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요. 세상의 핍박을 견디지 못한 이들이 모여 만든 곳이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남자는 없는 것이요? 남자는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오. 연화의 목소리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선주는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묻지 마시오. 선비님께서는 가능한 한 빨리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을 것이오. 연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여인들이 다가왔다. 그녀는 즉시 표정을 바꾸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아, 아침 식사를 하셔야지요.
대방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오. 선주는 어쩔 수 없이 연화를 따라 월영의 집으로 향했다. 걸어가는 내내 그는 연화가 뱉은 말을 곱씹었다. 남자는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그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월영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이미 대청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잘 주무셨소. 네. 덕분에요. 감사합니다. 선주는 자리에 앉으며 마을의 돌기둥에 관해 묻고 싶었지만 월영의 눈빛이 마치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하여 입을 뗄 수 없었다. 우리 마을에 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지?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곳, 바깥 세상의 규율과 법도가 통하지 않는 곳이요. 우리는 우리만의 규율로 살아간다. 그 규율이란 남자는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요. 월영의 말에 선주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허나 당신은 특별한 경우요. 우연히 이곳에 들어온 손님이니 며칠 머물다 가시오. 그리고 월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선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다. 단, 이곳을 허락 없이 나가려 한다면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요. 그 말에 선주는 몸이 굳어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비수처럼 날카로운 위협이었다. 걱정 마시오. 해칠 생각은 없으니. 다만 우리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요. 선주는 복잡한 마음으로 식사를 마쳤다. 그리고 연화의 안내를 받아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마을 여인들은 모두 각자의 일에 충실했다. 사냥을 나가고 약초를 다듬고 옷감을 짜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선주는 그 이면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저곳은 어떤 곳이요? 선준이 마을 끝에 있는 작은 동굴을 가리키며 물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녁이 되면 방으로 돌아가셔야 하오. 밤에는 절대 밖을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연화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긴장으로 가득했다.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속 의문은 더욱 깊어졌다. 해가 저물자 선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때 밖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어제 안개 속에서 들었던 바로 그 노래였다. 선주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노랫소리를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을 중앙의 돌기둥 앞에 이르렀다. 달빛 아래 마을 여인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안개가 흐르는 듯 부드럽고 신비로웠다. 춤의 중앙에는 월영이 서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어떤 엄숙한 의식처럼 보였다. 선주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선주는 결심했다.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 그는 조용히 짐을 챙기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마을이 완전히 잠든 후 선주는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왔다. 달빛을 길잡이 삼아 그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발밑이 허공에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앞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벽이 있었다. 선주는 방향을 바꾸어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떻게 걸어도 그는 결국 마을 입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마치 거대한 미로에 갇힌 듯 했다. 선준이 지쳐 마을 입구에 주저앉았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 돌아오셨군요. 말했잖소. 이곳을 나가면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고. 월영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옆에는 연하를 비롯한 다른 여인들이 서 있었다. 선주는 고개를 숙였다. 도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들어오시오. 술이라도 한잔하며 몸을 녹여야지. 선주는 묵묵히 그녀를 따라갔다. 연화가 향기로운 술을 따라주었다. 선준이 술잔을 들자 그녀의 손끝이 살짝 그의 손을 스쳤다. 그 순간 선준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연화의 눈빛이 그를 향했다가 이내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라 하셨소. 우리에게 그를 가르쳐 주시겠소? 월영의 제안에 선주는 잠시 생각했다. 이것은 이곳에 머물 명분이 될 것이고 시간을 벌어줄지도 모른다. 영광이겠습니다. 그날 이후 선주는 매일 여인들에게 그를 가르쳤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수업이 끝나고 혼자 마을을 거닐고 있을 때였다. 저를 따라오시오. 연화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선준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그들은 마을 뒤편의 작은 숲에 이르렀다. 달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연화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고왔던지 선주는 잠시 할 말을 잊었다. 선비님께서는 이곳을 떠나고 싶으시지요? 만약 제가 도와드린다면 저를 데리고 나가주시겠소? 연화의 말에 선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낭자도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말이요. 이곳은 더 이상 예전의 그곳이 아니오. 대방님께서 변하셨소.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질 때 마을 뒤편 동굴로 오시오. 그곳에 바깥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소.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었지만 선주는 이대로 머무는 것보다 탈출을 시도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알겠소. 내일 밤에 그리로 가겠소. 선준이 대답하자 연화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돌아서려다 말고 작은 비단 주머니를 건넸다. 이것은 우리 마을의 향이오. 위험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니 꼭 지니고 계시오. 조심하십시오. 우리 마을의 밤은 위험하니까. 연화는 그 말을 남기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선주는 한동안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밤, 선주는 약속대로 마을 뒤편 동굴로 향했다.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 연화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군요. 빨리 들어오시오. 선주는 연화를 따라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동굴 안은 촛불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금은보화와 비단, 무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마치 산적의 소굴 같았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산을 지나는 상인들에게서 빼앗은 것이오. 연화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갑게 변했다. 당신들은 산적이었던 거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소.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변해야만 했소. 그때 동굴 깊은 곳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선준이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월영이 칼을 든 채 서 있었다. 역시 그랬군. 배신자. 월영의 한마디에 연화의 몸이 가늘게 떨렸다. 내가 이 자를 이곳으로 유인할 줄 알았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지? 어리석긴. 정말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소? 동굴 입구는 이미 다른 여인들로 막혀 있었다.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때 연화가 선준을 향해 짧게 시선을 던졌다. 그녀의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선준은 순간 연화가 준 향주머니를 떠올렸다. 선준은 재빨리 품에서 향주머니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주머니가 터지자 순식간에 짙은 연기가 피어올라 동굴 안을 가득 채웠다. 무슨 짓이냐? 월영의 외침이 들렸지만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선주는 본능적으로 연화의 손을 잡았다. 이쪽이요. 연화는 선준을 이끌고 좁은 통로를 지나 어둠 속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여인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한참을 달려 그들은 동굴의 다른 출구로 빠져나왔다. 그곳은 마을과 반대편 산자락이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오? 선준이 숨을 헐떡이며 묻자 연화는 대답 대신 갑자기 쓰러졌다. 선준이 놀라 그녀를 부축했다. 연하 낭자, 괜찮소? 달빛 아래 연화의 옆구리 옷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것이었다. 괜찮소. 이 정도는? 선주는 자신의 겉옷을 찢어 그녀의 상처를 감쌌다.
멀리서 그들을 쫓는 여인들의 횃불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를 버리고 어서 가시오. 아니요. 함께 가야 하오. 선주는 단호하게 말하며 연화를 등에 업고 산 아래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새벽이 올 무렵 그들은 밤새 산을 내려와 작은 계곡에서 잠시 쉬었다. 다행히 추격은 따돌린 듯 했다. 마을 중앙 돌기둥에 새겨진 심. 내 어머니께서 자주 읊어주시던 것이오. 어머니와 그 마을은 대체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이오. 연화는 놀란 눈으로 선준을 바라보았다. 혹시 어머님의 성함이 윤씨, 이름은 질환이 아니셨소? 맞소? 어머니의 함자를 어찌? 질환. 그 이름은 우리 마을에서 전설과도 같은 이름이요. 선비님의 어머니는 월영 대방님과 함께 우리 마을을 세우신 창시자 중 한 분이셨소. 연화의 말에 선주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선비님의 아버님을 만나 사랑에 빠져 마을을 떠나셨고 월영님은 그것을 배신으로 여기셨소. 선주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슬픈 눈빛, 그리고 월영이 자신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까지도. 나는 마을로 돌아가야겠소? 월영 대방님을 설득하여 어머니의 이상이 깃든 본래의 마을로 되돌려 놓아야 하오. 미친 진리요. 돌아가면 죽을 것이요. 하지만 그것이 어머님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요. 선준의 단호한 눈빛에 연화는 말문이 막혔다. 그렇다면 저도 함께 가겠소? 며칠 후 몸을 추스른 두 사람은 다시 여인들의 마을로 향했다. 그들은 비밀 통로를 통해 마을 근처까지 접근했지만 이내 순찰을 돌던 여인들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나는 윤질환의 아들이요. 대방님과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선준의 외침에 여인들은 잠시 망설이다. 그들을 월영에게 데려갔다. 월영은 대청마루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왔군. 배신자와 함께. 제가 배신한 것이 아니라 대방님께서 마을의 본래 뜻을 배신하셨소. 내년이 감히. 잠시만요. 제 어머니, 윤질환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께서는 이 마을을 약자를 보호하는 안식처로 만드셨습니다. 약탈하는 산적의 소굴이 아니라.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들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어머니와 대방님께서 함께 꿈꾸셨던 그곳으로. 선준의 진심 어린 외침에 월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주변에 있던 여인들 사이에서도 작은 동요가 일었다. 너는 질환을 많이 닮았구나. 그 진심 어린 눈빛까지도. 월영은 긴 침묵 끝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 들어라. 오늘부터 우리 마을의 규율을 바꾸겠다. 더는 약탈하지 않을 것이며 원하는 이는 마을을 떠나도 좋다. 월영의 선언에 모두가 놀랐다. 연화야. 내가 원한다면 저 선비와 함께 가도 좋다. 하지만 언제든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거라.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대방님, 그리고 선준 선비. 그대의 어미에게 안부를 전해주시오. 내가 아직도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고. 어머니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어머니께서도 대방님을 늘 그리워하셨다는 것을. 월영의 눈에 순간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선준과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왔다. 산을 내려오는 길,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르자 그들은 작은 샘터 근처에서 쉬기로 했다. 나는 계획대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갈 것이요. 그리고 급제하며 당신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할 것이요. 선준의 말에 연화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저는 그저 산속에서 자란 여인일 뿐이온데.
그런 것은 중요치 않소. 당신의 마음과 용기가 내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오. 선준의 진심 어린 눈빛에 연하는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선준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선준은 연하를 부드럽게 품에 안았다.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포개어졌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연화. 며칠 후 도성에 도착한 선준은 과거 시험에 응시했고 당당히 상위권으로 합격했다. 그는 작은 고을의 관리가 되어 연하와 함께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선준은 어머니의 이상을 받들어 약한 백성들을 돕는 정의로운 관리가 되었고, 연하는 산에서 배운 약초 지식으로 병든 이들을 돌보았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치